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를 구입하셨던 분이 새로 나온 비전 적천수를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출판사로 직접 전화 주시면 6만원의 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적천수 책 구경은 아마존에 가셔서 BIJEON 엔터 하시고 책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치장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은 치장관 공부는 관성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갑자의 관성은 금입니다. 금. 금에 관한 공부만 하겠는데, 먼저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갑자 일주의 경우 남명, 여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요런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갑자가 남명, 남자의 명식이라면 아내의 자리인 일지, 자수의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이 사주의 주인인 남자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나보다는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다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명의 경우라면 밑에 있습니다만은 남편 자리에 친정어머니가 앉았으니 장모가 일에 간섭을 한다. 결혼을 한 부인이라면 장모가 내 어머니가, 장모가 아닙니다. 여명이라면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의 일에 간섭을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상이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가 8자 중에서 2자를 갖다 놓고 식상인 화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일지인 자수가 물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모친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식상이 대단히 약할 수 있다. 인극식의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형적으로 인, 극, 식. 인성이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화인, 식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인성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자에게는 행운으로 화가 오는 자가 오가 오는 경우에는 제일 위험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운의 세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용어가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원래 같으면 개묘년이 개가 세운입니다만은 월건, 월에서도 갑자의 화가 올 때는 자수가 무너지진 않지만 왜냐하면 갑자의 자수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오화와 자수가 같이 부딪히면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전적 천수를 사셨던 실전적 천수를 사셨던 기왕의 책을 사신 분들은 이와 같이 활용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장간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갑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안 보이실까봐 안 보인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수는 인성의 영에 갑자는 인성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갑자를 두고 인성밖에 없는 것이다. 노광이 잔뜩 다 들어있다.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습니다. 12운성으로 따지면 녹은 임수는 녹이요 자수 계는 왕이라 노광이지만 정편을 따질 필요는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임계가 있긴 하지만 굳이 정편을 따지지 말라고 마라. 녹이든 왕이든 12운성으로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학문 계약서 도장 자격증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잘난 체 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도장 해야 되니까 변호사, 법무사 하다 못하면 공인중개사로도 하면서 자격적으로 도장 찍고 먹고 살아라. 그것도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몸에 익힌 스킬로 살아라. 목소를 하든지 철공소에 선반을 돌리는 선반공이 되어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는 식자우환이라서 잘난 체하기 때문에 설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로 갑자가 크게 성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멋내고 폼 잡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매한 박사가 되거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장간 두 번째, 남명이 여명으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구분해보나마나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몸에 익힌다는 의미에서 남명의 경우라면 처가와 인연이 멀다. 내 어머니만 챙긴다. 아내를 괴롭힌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를 괴롭히는데 아내는 참는다. 내 남편이 만약에 이 갑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엄마처럼 자한테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의 남명은 늙어서는 마누라한테 쪽을 못 쓴다. 갑자의 남명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자모멸자 어머니 때문에 망한다. 어머니가 나를 출세 못하게 만드는 모습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 남보다 갑자가 잘난 체하기 때문에 출세가 조금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가 여명이라면 여자의 사주에 갑자가 들어있다면 친정어머니가 너무 살치는데 그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너무 설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지지 안에 들어있던 지장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갑자 안에는 인성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관성이나 재성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성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경금, 양간을 인종합니다마는 양포태로 음간을 인종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을 인종하면 사종이 됩니다. 경에서 임을 보면 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입니다. 사가 되는데 이 사는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간인 신금을 인종해 본 생이라
양가는 사요 응가는 생이라면 이 사는 머리를 쓰면서 책상에 앉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훗날은 창대할 테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나무를 오래 키워야 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갑자의 경우는 남명이든 여명이든 공통적으로 직장도 오래 있어야 하고 내 가족하고도 오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있기가 쉽지 않다면 10년 이상 한 마누라 한 남편을 보기 힘들다면 만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청간신금이 오면 정관이요, 경금을 인종해보면 평관입니다. 지금 이 관성을 보면 갑자의 경우도 경호보다는 덜하지만 루틴한 일, 정칙적으로 전에 정해져 있는 일, 공무원처럼 크게 변동 없이 하는 일, 회사에서는 관리직, 사무직,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영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영업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일, 공무원 같은 일, 사무직 같은 일, 관리직 같은 일이 좋다. 이 갑자가 여명이라면 내가 밖으로 너무 돌아다니면 남편이 나한테 정이 떨어집니다. 갑자의 여명은 너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녁에 잠자리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 남편의 성적 요구 불만을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갑자인 여명의 경우는 밖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잠자리에서 남편을 반쯤 죽여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19금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성 인종까지 해보았습니다. 인종이라는 것은 지장간의 갑자의 자에는 인성밖에 없으니 관성, 재성, 식상을 인종, 끌어오는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관성만 끌어다 붙여봤습니다. 관성 경금을 끌어보니 사종이요, 음간 신금을 끌어보면 생입니다. 양포태로 살을 끌어오고 음코태로 색을 끌어오는 것이지만 음양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양간인 경금만 끌어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납득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장간을 다음 시간에 재성할 겁니다만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는 방법만 알면 12운성 표를 보고 요리조리 공부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